안녕하세요. 코드덩이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계산기예요. 자, 여기에 계산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키보드의 키를 눌러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에러와 같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9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지금 현재 이 계산식은 잘못된 계산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늘을 누르면 계산식 오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코딩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주스 가게예요. 사과 주스, 바나나 주스,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메뉴 주문을 번호로 받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는 사용자로부터 번호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저희는 인덱스로 리스트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int로 처리해 줄게요. 실제 고객이 주문한 그 메뉴는 메뉴라는 리스트 내에서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를 가지고 와야지 실제 주문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리스트에서 고객이 입력한 인덱스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로 f스트링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order라고 하는 이 주스를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0을 입력하면 사과 주스를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뜨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메뉴에 없는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을 입력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에러를 처리하는 코드는 4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try, 그리고 except, 그리고 else, finally. 자, 이 4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try에는 저희가 실행할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 실행할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났다면 그때 except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try에는 실행할 코드, except에는 예외가 생겼을 때 처리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else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그때 실행시킬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finally는 에러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항상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finally에 들어있는 코드는 에러 발생 여부를 떠나서 항상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위에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희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try 안으로 이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넣었을 때 주문이 잘못되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그 경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를 except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잘못된 주문입니다 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자, 저희는 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라는 바로 이 문구를 출력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 이 코드를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else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러 여부를 떠나서 항상 출력하고 싶은 메시지를 finally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문구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먼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1번
바나나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실행되었기 때문에 else 구문에 있는 바나나 주스를 주문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그리고 에러 여부를 떠나서 항상 실행되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실행해서 제가 없는 메뉴를 주문을 해볼게요. 자, 5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익셉에 있는 구문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주문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셉에 있는 구문이 출력이 되고 에러 여부를 떠나서 파이널리에 있는 문구는 항상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ry, except, else, finally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러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먼저 주석 처리를 해두고요. 자, 프린트 올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제가 이 숫자 범위를 넘어가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 에러라고 뜹니다. 이 인덱스를 초과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 에러라고 뜹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value error라고 뜨죠. 자, 이렇게 에러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에러에 따라서 출력되는 문구를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때는 특정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except 뒤에 그 해당 에러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메뉴에 없는 번호입니다 라고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글을 넣었을 때는 value error라고 떴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value error가 발생할 때는 번호로 입력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뜨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제가 7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뉴에 없는 번호입니다 라고 뜨죠. 자, 이번에는 바나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번호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에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배운 try excep을 사용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산기에 사용할 간단한 코드들을 미리 넣어뒀습니다. tkinter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윈도우 창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지정해주고 각종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메인 루프를 넣어뒀어요. 자,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16신수 컬러 코드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자, 버튼을 배치시킬 수 배열을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뒀어요. 자, 계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상단에 저희가 입력하는 수가 찍힐 수 있도록 엔트리로 만들어뒀습니다. 엔트리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키보드에 키를 눌러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키보드 키와 버튼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엔트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결과가 출력될 레이블이 하나 깔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버튼이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엔트리 그리고 레이블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input entry라고 하는 엔트리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위드는 약 30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요. 폰트는 나눔 바른펜으로 크기는 약 20 정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은 제가 이전에 설정해둔 아이보리라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가장 상단이기 때문에 칼럼 0 그리고 로도 0으로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엔트리가 들어갔죠. 자, 이 아래쪽으로 이제 결과가 뜰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자, 리절트 레이블이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자,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너비는 약 20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폰트도 약 30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비지는 배경색을 아이보리로 똑같이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드로 칼럼은 0, 그리고 로가 한 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로 1번으로 정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글자가 뜹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이제 버튼을 배치를 시킬 거예요. 자, 버튼 배치는 저희 위쪽에 만들어둔 2차원 리스트를 활용해서 띄워줄 겁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이제 하나씩 로가 되겠죠. 2차원 리스트에서 이제 포문으로 디짓을 가지고 오게 되면 같은 로에 있는 이 4개의 값이 한 번에 가져와지는 거죠. 자, 그래서 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칼럼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숫자를 가지고 와서 넣어 볼게요. 자, 포문으로 이제 처음에는 로가 되겠죠. 총 4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한 로당 4개의 숫자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도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지츠라고 하는 이 리스트 내에서 로 그리고 칼럼을 해주게 되면 이제 숫자 하나씩 담기는 거예요. 자, 디짓에 담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로가 각각 7부터 시작해서 7, 8, 9 그리고 별 그리고 4, 5, 6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 디짓에 담기게 되겠죠. 자, 이 디짓을 가지고 저희는 버튼을 하나씩 생성해 줄 거예요. 자, 버튼을 윈도우 창에 그리고 텍스트는 바로 저희가 설정한 이 디짓이 되겠죠. 너비는 약 8 정도로 넣어줄게요. 나눔 바람펜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 그 크기는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J 컬러는 저는 핑크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그리드로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드로 배치를 시킬 때 자, 이제 로의 값은 이 R은 0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R을 넣게 되면 로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R에서 플러스 2를 해준 값이 바로 이 버튼이 위치될 로의 값이죠. 그리고 칼럼은 그대로 C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위쪽에 이제 테스트와 엔트리 구간은 저희가 아직 칼럼을 합치지 않았죠. 총 칼럼이 버튼이 4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4칸을 합쳐줘야 합니다. 자, 칼럼 스팬으로 위쪽에 엔트리와 이 테스트 구간을 바꿔줄게요. 자, 이곳에 엔트리 구간을 칼럼 스팬을 사용해서 총 4칸을 합쳐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찍히는 구간도 이제 4칸 합쳐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4칸이 합쳐져서 한 곳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 여백을 조금 더 줄게요. 리저트가 뜨는 구간에 여백을 조금만 두겠습니다. 한 15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자, 이 정도 15 정도로 여백을 조금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각각 조금씩 여백을 살짝만 줄게요. 패드 Y는 이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버튼도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자, 저희는 아래쪽에 버튼 2개를 더 생성을 해줄 거예요. 버튼 하나는 전체 모두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기 기능, 그리고 하나는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는 는이라는 버튼을 생성을 할 겁니다. 다른 버튼과는 조금 다르게 배열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버튼이라는 버튼을 만들고요. 자, 텍스트에는 C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대략 17 정도로 넣고요. 폰트는 크기는 동일하게 15로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이 비지는 블루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드로 배치를 해주고, 자, 칼럼은 0이 되고 이제 로우는 6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칼럼 스팬으로 저는 2개를 합쳐줄 거예요. 이제 버튼 2개만 놓여지기 때문에 2개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 옆에 이제 는이라고 하는 계산을 실행시킬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자, 여기에도 패드 Y를 조금 줄게요. 한 5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제 클리어 버튼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이제 계산을 하는 버튼을 넣어줄게요. 이제 칼럼은 앞쪽에서 2개를 합쳤기 때문에 0, 1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칼럼은 2부터 시작해서 2개를 합칠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는 저는 는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는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죠. 자, 이 2개는 조금 굵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굵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 뒤쪽에 볼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 위쪽 상단은 엔트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도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키보드 키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자, 위쪽 엔트리에 정렬이 오른쪽으로 되도록 먼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계산기를 열었을 때 커서가 엔트리에 바로 놓이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인풋 엔트리 구간에 justify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곳에 right이라고 입력을 하면 오른쪽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left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처럼 왼쪽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숫자를 입력할 때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 input entry focus를 해주면 저희는 계산기가 실행될 때 바로 커서가 놓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에 입력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 만들어지는 버튼에 자, 커맨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줄 건데요. 실행되는 함수가 각각 클릭을 했을 때마다 해당 이 숫자가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매개 변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일단 이곳에 먼저 들어갈 함수를 위쪽에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클릭되는 함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버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해당 숫자를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7이라는 숫자를 매개 변수로 넣으면 이 7이라는 숫자를 바로 엔트리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트리에 인설트를 사용해서 자, 맨 끝에 하나씩 추가를 하겠습니다. 인설트 함수를 사용해서 엔트리에 추가를 해줄 수 있고요. 맨 끝에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디짓을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마다 매번 달라지는 이 숫자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클릭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저희는 버튼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바로 이 구간에 넣어줄 건데요. 이 커맨드란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람다를 사용해서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앞쪽에서 람다 x는 디짓 형식으로 이 디짓을 x라는 변수에 담아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 디짓이라는 숫자를 자, x 변수에다가 담아서 자, 이 x 변수가 클릭을 했을 때 찍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제대로 전부 다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배열에서 딱 한 가지 지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이제 특이한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입력한 글자를 하나씩 지울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지울 수 있는 버튼은 자, 이렇게 이 동일한 기호가 찍히면 안 되겠죠. 하나씩 지우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버튼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 버튼을 제가 입력한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짓으로 들어오는 이 글자가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 기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글자가 화살표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우리 윈도우 아이콘을 쓸 수 있어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이모지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버튼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모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디짓이 화살표인 경우에는 하나씩 지워줄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숫자를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외 나머지 버튼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디짓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엔트리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엔트리에 있는 숫자를 삭제를 할 때는 딜릿을 사용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 글자 하나만 삭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덱스를 넣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이 len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엔트리에 몇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개수로 확인해 줄 거예요. 현재 엔트리 안에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가 안에 들어가겠죠? 마지막 인덱스는 항목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이죠. 전체 항목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지막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인덱스를 딜릿으로 지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자, 여기 화살표 기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자리씩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딜릿을 사용해서 마지막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마지막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C라는 버튼의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를 저희가 입력을 하고 이 C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삭제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구간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delete dig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엔트리에 있는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삭제를 해주면 되죠. 삭제를 해주는 방법은 첫 0번째 인덱스부터 맨 마지막 인덱스까지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end까지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버튼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클리어 버튼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커맨드란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를 누르면 전체 깨끗하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는이라는 버튼 45 곱하기 3을 해서 는을 하면 계산 결과가 자, 이 테스트에 뜨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칼 버튼이죠. 자, 이 버튼에 커맨드로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 줄게요. 자, calculate은 엔트리에 들어있는 그 수식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엔트리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는 방법은 자, 이 엔트리에 get을 사용하면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엔트리에 있는 값을 get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그 수식을 계산해 주는 방법은 파이썬에선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ev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 문자열에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산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리절트 레이블에 저희는 config를 통해서 자, 텍스트를 이 리절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if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45 곱하기 3을 하고 는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값을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를 누르게 되면 이 글자도 삭제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 딜릿을 눌렀을 때 자, 이 리절트 레이블도 리절트 레이블의 config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C를 누르면 이제 전체 깨끗하게 된 거죠. 자, 처음 시작할 때 이 테스트 구간도 보이지 않도록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줄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52.3 곱하기 빼기까지만 하면 완전한 수식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수식에서 는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자, 저희는 여기에 오류 문구를 띄워줄 거예요.
자, 구간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저희 try와 except, else로 저희는 예외 처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먼저 저희가 시도해 볼 문구는 바로 이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결과 레이블에 바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문구를 띄워줄 거예요. 자, result 레이블의 config로 계산식 오류라는 글자를 한번 띄워줄게요. 이렇게 try, except, else를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9 곱하기 나누기 해서 는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 오류라고 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산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키보드 키로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키보드 키에서 지금 현재는 엔터 키를 눌렀을 때 계산 결과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서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렀을 때도 이 는이라는 기능과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산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고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재미난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